네, 안녕하세요. 득이 되는 노동법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에 노동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은 어떤 주요 판결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죠. 예전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사용 대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차 휴가는 사용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연차 휴가 사용 대체하는 꼼수 부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이면 다 빨간 날은 돈 받고 쉬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빨간 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빨간 날을 휴무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려서 휴일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영상 보셨을 텐데 이 보면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월급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휴일 일했으니까 일한 대가로 하루치 더. 그 다음에 공휴일에 근무했으니까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1.5일치를 더 받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시급제, 1급제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달력상 내가 일한 날짜를 체크하잖아요. 공휴일에도 일하면 공휴일도 체크해서 돈 받아야겠죠. 추가적으로 공휴일은 원래 쉬어도 돈 받는 날이죠.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돈을 추가로 받고 나머지 50%를 더 받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휴일 뺀 평일 근로에다가 2.5일치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헷갈리죠? 그러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휴일과 휴무일로 겹치는 경우에는 원래는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꼼수로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 빨간 날이네? 그러면 금요일 날 휴무일로 하자. 그 다음에 토요일이 이제 근무일인 거야. 이 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날은 똑같은 거죠. 공휴일에는 쉬었는데도 추가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꼼수죠. 그래서 노동부한테 얘기했어요. 이 꼼수 아닙니까? 꼼수 맞대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도 법에 맞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일하는 노무사가 이 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노동법 교수들이 뽑은 2022년 올해의 판결 1위.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입니다. 여기 영상 떠 있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부터 급여를 적게 주는 걸 의미합니다. 급여를 적게 주는 만큼 일도 적게 시키고 책임도 덜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도 이수시켜주고 원래 이런 목적인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됐을까요? 아니요. 그냥 정년만 늘려주고요. 급여는 계속 깎아 나가는데 일은 똑같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무효입니다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임금 피크제 목적에 맞는가?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임금 피크제는 정년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게 업무를 낮춰줬는가? 이런 등등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이 얼마나 줄었는데. 세 번째로는 임금이 줄은 만큼 근무 일수가 좀 줄거나 근무 시간이 줄거나 책임 줄었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임금이 줄었으니까 회사 입장에선 비용을 아꼈죠. 이 아낀 비용을 노동자들한테 썼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무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깎인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들 확인하시고 임금 피크제 시행 중이라면 상담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경비, 청소, 콜센터, 돌봄 노동자, 배달 노동자 같은 취약 업종들을 고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휴게시설을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6제곱미터 이상, 조명은 어떻게 돼야 된다? 냉방, 난방시설을 갖춰야 된다. 환기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곳과 근처에 있어야겠죠. 5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내년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도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휴게시설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2022년 4월 14일부터요, 일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받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납입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했었죠? 영상이 있죠.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근데 퇴직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액공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좀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는 그만두고 퇴직금 받는 사람들 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해라 라는 겁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아니면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그냥 기존처럼 통장에 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만두면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되죠. 그럼 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만들어서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거기다가 아니 왜 그러냐, 예전에 안 그러지 않았냐, 신고할 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셔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만드신 다음에 가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년에 매우 정말 중요한 절차가 생겼습니다. 일을 하다가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성희롱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미조치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넣었죠. 이제는 노동위원회에다가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 성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았는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조치사항까지 알려줍니다. 자,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았거나 미조치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6개월 넘어가면 그냥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분들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조치하라고 조치사항을 시정을 요구하고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같은 경우는 내가 손해 입은 거 있잖아요. 차별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았다, 아니면 성희롱이나 당했는데 유급휴가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3배까지 배상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 먼저 회사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자, 가해자랑 분리시켜주세요, 가해자 이동시켜주세요, 유급휴가 주세요 등등의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걸 안 해준다면 노동위원회에다가 시정 신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배상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 주요 판결들 아니면 주요 변경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 저희끼리 회의할 때는 2023년 내년에 어떤 법들이 바뀔까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뀌는 부분 별로 없어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늘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된다. 이 정도만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시끌벅적하죠.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뭐 다르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든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득이된 노동법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카메라를 틀고 여러분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 내가 일한 만큼 존중받고 착취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산재를 당했거나 해고를 당했으면 아시죠? 연락한 다음에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